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냐면요. 이걸 자, 운동량, 충격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운동량, 충격량을 볼 때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상대 속도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서 몇 가지 규칙들이 좀 있을 건데 첫 번째 운동량부터 갑시다. 운동량은 어떤 걸 보고 운동량이라 불렀어?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 구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뭐야? 맞아. 근데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효과 이걸 보고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놈이 즉 움직였다는 얘기는 속도를 갖고 있던 놈이 갖고 있는 효과를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와서 나를 쾅 부딪혔어. 그럼 나 어떻게 돼? 이쪽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서 와서 부딪히면 이쪽 날아가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나의 효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해요. 속도. 속력이란 말과 속도는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미터 퍼 세크를 곱한 값이죠. 됐습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제 단위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자 2kg짜리가 동쪽으로 10m/s로 갈 때와 서쪽으로 10m/s로 갈 때 얘네들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 운동량은 다르다. 운동량 얼마야? 얘가 20kg/m/s라면 얘는 얼마 돼? 마이너스 20kg/m/s 그러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나오죠. 이 말이 나오죠.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은근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야? 운동량이 충돌 맞아요.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됐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돼? 서로 똑같다. 이게 뭐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럼 충돌이라고 하고 적혀 있지만 충돌이어도 되고요. 또 뭐도 돼요? 분열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융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분열이든 융합이든 이건 조건이 외력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내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을 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돼? 똑같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요. 한 번만 유도합시다. 물체가 이렇게 갑니다. MA라는 물체가 VA라는 걸로 갑니다. 됐죠? 두 번째, 얘가 MB라는 애가 VB라는 속도로 간다라고 볼게요. 두 개가 부딪히죠. 땅을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순간 A가 B한테 주는 힘과 B가 A한테 주는 힘은 같아야 달라요. 똑같죠. FA와 FB는 같아요. 맞죠? 그럼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잘못했어요? 그렇지. 방향 잘못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됐습니까? 붙여야 돼요. 됐죠? 두 번째, 얘가 A가 B한테 힘을 주는 시간과 B가 A한테 힘을 주는 시간은 같아야 달라요. 같죠. 이건 무조건 같죠. 그 다음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겠죠. A가 이렇게 튕겨나갔습니다. B가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이제 설명합시다. 자, 첫 번째 F는 MA죠. A는 T분의 V0가 되겠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 FA부터 합시다. MA 곱하기 TA분의 나중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죠. 처음 속도가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VA 빼기 VA가 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FP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MP 곱하기 TB분의 VB 빼기 VB가 됩니다. 맞죠? 근데 뭐가 똑같아요? 얘네들 같으려면 어떻게 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변하겠네요.
됐죠? 그럼 얘네들 같은 거야.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결국엔 TA, TB가 지워지죠. 왜 같으니까. 정리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M, A, V, A 프라임 빼기 M, A, V, A는 M, P, V, B 빼기 M, B, V, B 프라임. 맞아요? 얘가 넘어가고 넘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시면 MA, VA 더하기 MB, VB가 MB, VA 다시요.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전이야 후야? 전이죠. 얘가 전이야 후야? 후죠. 이게 서로 똑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운동량. 운동량 보존법칙.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요. 일단 먼저 적어두시고 할 겁니다. 뭐 거기 있습니다만 맨 밑에 있습니다. 이거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몇 개가 쓸 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써먹을 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어떤 게 주로 잘 나올 거냐면 상대 속도라는 말도 잘 나와요. 상대 속도.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수업할 때 뭐였었어? 상대 속도 배웠었죠. 상대 속도가 뭐였어? 내가 본 제의 속도를 얘기를 하죠. 내가 본 제의 속도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 처음에 얘네 둘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본 B의 속도 VB 빼기 VA가 되겠죠. 그럼 쟤네들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뒤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상대 속도 VA 빼기 VB라고 해서 얼마가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확 뭐가 변했습니까? 상대 속도가 변했죠. 그랬더니 이게 여기서 충돌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상대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 A, B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달라지기도 해요. 이건 이 기울기가 뭐랬어? 이게 상대 속도. 예를 들면 뒤에 문제 잠깐 보시면 어떤 거냐 보세요. 이게 47페이지 21분 보시고 47페이지 21분. 찾았어요? 47페이지 21분 보시면 뭐 있습니까?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고요. 거기 그래프 보실래요? VA 빼기 VB라고 했죠. 그게 뭐야? 상대 속도. 그럼 처음 보세요. A는 몇 미터 퍼 세크로 가고 있어요? 2미터 퍼 세크로 가고 있죠. B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지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2입니다.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1이 차이 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A와 B 사이의 속도가 1이 차이 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좀 봐봐.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워도 상관없죠, 이제 이거. 그러면요, 현재 A가 2m/s로 가고 있고요. B는 정지됐습니다. 됐죠? 근데 충돌 후에 B도 갈 거고 A도 가겠죠. 뭐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됐든 움직이긴 하겠죠. A, B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 상대 속도가 뭐였어? 자, VA 빼기 VB니까 2 빼기 0이어서 2가 됩니다. 얘의 속도를 알아야 몰라요? 얘의 속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할래? 한 놈을 X로 잡으셔야죠. 한 놈을 X로 잡으셔야 돼요. 모르시니까. 누구를 X로 잡을까? 얘를 X로 잡을래? 얘를 X로 잡을래? 빨리 잡아. 어차피 똑같은 결과 나와. A부터 잡을래? 이걸 X로 잡읍시다. 그러면 얘가 이거 빼기 이거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빼기 V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VB는 얼마야? 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쓸 거야? 얘의 질량 2m이죠. 맞아요? 근데 B의 질량이 얼마야? m이죠. 뭘 쓰라는 얘기야? 운동량 보존 법칙 쓰라는 얘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건 지워도 되죠?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 얼마예요? 4죠. 4m이에요.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해했어. 즉 다시 말하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되니까 이거죠. 얘는 빵이고요. 그럼 얘가 4m에 얘가 빵이니까 4죠. 그럼 후도 얼마 됩니까? 4야 됩니다. 그럼 얘가 곱하시면 얼마야? 2mx 더하기 mx 더하기 m이 4m이 된다는 거죠. 그럼 x는 얼마 됩니까? 1이 되죠. 얘가 1이 되면 얘가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누구를 x로 잡을래? 지금 되고 누구를 x로 잡을래? 얘를 x로 잡으세요. x로 잡으세요. 그럼 얘는 누구야?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봅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돼? 2mx 마이너스 2m이죠. 플러스 mx. 이게 4m. 3mx는 얼마 됩니까? 6m이죠. x는 2. 얘가 2래요. 그럼 얘가 다 1이겠죠. 똑같이 나보다 어떤 걸 잡든 상관없습니다. 상대 속도가 나요.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상대 속도 나왔을 때. 근데 문제가 더럽게 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 현재 이거 몇 개의 물체가 서로 충돌했어? 2개죠. 근데 이제 3개가 물체예요. A가 있죠. 와서 B하고 충돌합니다. C가 있을 거죠. 그럼 C가 와서 B가 C한테 와서 쿵 부딪히고 A는 그냥 갈 거고요. 다시 와서 얘하고 부딪힌대요. 이런 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즉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죠. 이때는 얘네들 관계식을 뭘 구하셔야 돼요? A와 B의 충돌 하나, B와 C의 충돌 하나, B하고 A의 충돌 다시 하나, 3개를 쓰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조금 연습 더 하면서 할게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럴 때 써먹는다. 됐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충돌할 때는 충돌을 하든 분열을 하든 융합을 하든지 간에 다 뭐가 된다고? 운동량 보존이 된다. 전의 합과 후는 똑같다. 근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내가 외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건 없을 수도 있어요. 즉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자, 두 번째. 운동량을 배웠으니까 뭘 배워야 돼요, 얘들아? 두 번째. 충격량을 배워야 돼요. 충격량이 뭘까요?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 이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의 힘을 얼마의 시간 동안 받았니? 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를 못 써요? 뉴턴 세크를 씁니다. 됐죠?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자동 물체가 M자리가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내가 뒤에서 힘을 줄 거야. 근데 이렇게 밀고 갔대요. 힘을 줬으면 어떻게 돼? 뭐 몇 미터를 밀고 갔을 수도 있고요. 얼마 시간 동안 밀어줬겠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된대? 빨라졌답니다. 맞죠? 그럼 다시 봅시다. 첫 번째, 얘의 운동량은 얼마야? mv죠. 그 다음에 ft를 더했더니 mv 프라임이 된 거죠. 결국엔 이게 처음 운동량이고 이게 충격량이고 이게 나중 운동량이죠. 그럼 얼마 돼? i는 델타 p가 돼. 넘어가요. 이해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니? 두 번째 여기서 발표 이거라는 거. 중요한 말입니다. i는 fp죠. 델타 p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야? 얘가 f 곱하기 t가 되고 얘가 뭐야? m 곱하기 v0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뽑아낼 게 뭐 있습니까? 뽑아낼 게 뭐 있습니까? 니네가.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충격량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똑같아요. 힘 똑같고 시간 똑같으니까. 두 번째, 두 물체 충돌 시 속도 변화량의 비는
질량비 역수입니다. 질량비 역수입니다. 됐어요? 두 물체 충돌 시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똑같고요. 속도 변화량의 비는 질량비 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또 하나, 우리가 그래프에서 뭐예요? PT 그래프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했다. 그럼 얘는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충격량은 이 높이가 충격량이에요. 이 높이가 충격량이에요. 이 높이가 충격량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충격량 델타 P죠. 델타 P라는 얘기는 여기 변화된 요 양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뭐였다? 이게 물체한테 주어진 힘이다. 물체에 주어진 힘이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이게 델타 P죠. 그러면 F 곱하기 T는 델타 P예요. 그럼 F는 뭡니까? T분의 델타 P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것이 이걸 하나만 변형시킵니다.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어요? VT 그래프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꿔요? 뭐를 나눠버리세요? 질량으로 나누세요. 질량을 나누면 이렇게 바뀌어요. 왜? P가 뭐였어? MV죠. M을 나눠버리면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그래프가 이런 상태가 돼요. 이때까지는 힘을 받았고 그래 힘을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왜?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야? 빵이죠. 기울기가 빵이라는 얘기 힘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 쓸 게 또 남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은 뭐 문제 푸는 팁들이야 얘들아.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지금 나가면. 자꾸 이번에는 니네가 운동량 1학년 때 배웠으니까 뭐 해야 돼? 이거 문제 푸는 요령들 좀 더 해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자 충돌시 한 놈이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한 놈의 운동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럼 다른 놈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그렇지. 무조건 같아요. 됐습니까? 한 놈의 운동량이 증가되고 한 놈의 운동량이 감소랑 무조건 어떻게 돼? 똑같다라고 봐야 되죠. 됐습니까? 또 하나입니다. 거기 우리가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네요. 35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뭐 있습니까? 거기 힘과 시간 그래프 있죠. 힘과 시간 그래프 넓이가 뭐였어? 넓이가 뭐였습니까? 넓이 뭐였습니까? 델타? P죠. 델타 P. 이게 I죠. 맞죠? 맞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T를 바꿀 수 있죠. 그렇지. M으로 나눠버리시면 물론 M으로 나누시면 바뀌어요. 이건 첫 번째 P T 그래프에서 M으로 나누면 VT로 바뀌어지죠. F T 그래프에서 M으로 나누면 AT로 나눠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습니까? 속도도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게 많아요. 적어도 이건 알고 계셔야 문제 풉니다. 그렇죠? 문제 푸는 요령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죠. 내용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얘기했던 거 누구였었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 운동량이 뭔지, 두 번째 충격량이 뭔지, 세 번째 운동량 보존 법칙, 네 번째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 쓸 거 쓰였으면 이제 천천히 설명합시다. 나 이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초록색. 이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갑니다.
기침? 저 지금 그럼 일단 봅니다. 다 썼으면 첫 번째부터 보다 34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나와 있습니다. 보이세요? 자,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라는 게 운동량이라고 해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됐습니까? 두 번째 밑에 운동량의 크기는 뭐라고? 물체 질량과 속도에 비례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였습니까? mv. 그러니까 m의 비례했고 v에 비례하겠죠. 그 다음에 이 운동량의 방향은 당연히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는 누구야? MV죠. B는 M 라지 V, C는 라지 M 라지 V라는 얘기 누구의 운동량이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죠. 누가 제일 작아요? 그렇죠. A가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물체 충돌과 운동량 보존이라고 되는데 이건 아까 설명했던 충돌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되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됩니다. 됐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여기서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 위에 마찰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민지를 딱 세워놨습니다. 민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여기서 딱 여기서 내가 걸어다니려면 마찰이 있어야 밀거든요. 근데 마찰이 없으면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못 나와. 어떻게 할 거야? 얼음이야. 어떻게 날아? 어? 어떻게 나냐고. 민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날아. 너 주변에 아무도 없어. 민지 너 혼자 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던져봐. 그래서 옷을 던져야죠. 옷을 던져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문제 어떤 거냐면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문제 2점짜리지만 자 내가 딱 서 있어. 우주에는 마찰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내가 물체를 들고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밀려가겠죠. 왜? 제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운동량을 가져야 운동량의 합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좀 전에 자 우주인이 60kg짜리고요. 물체가 30kg짜리라고 생각합시다. 충돌 전에 운동량이 즉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0이죠. 근데 내가 이걸 10m/s로 던지면 난 얼마로 갑니까? 5m/s로 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방금 얘기했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설명할 수 있고 얘가 주는 힘과 얘가 주는 힘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F는 60 곱하기 A죠. 얘는요 F 곱하기 F는 30 곱하기 2A가 되겠죠. 그래야 같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얘네들이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A는 5분의 5 T분의 V-V0 V는 어차피 빵이니까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즉 누구니? F는 MA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35페이지 온다. 충격량 나와있죠. 충격량.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은 어떻게 한다?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밑에 보면 충격량의 크기는 당연히 힘에 비례했고 시간에 비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충격량의 방향 무슨 방향? 힘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됐죠? 밑에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야? 그렇지 충격량이다. 따라갈 거 없죠. 그러면 충격량 볼 때 항상 보실 거 어떻게 하라고? 얘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AT 그래프로 바꿀 수 있다. 형태는 똑같아요. 다만 달라지고 숫자만 조금 작아지겠죠. 이 상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3번의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I는 델타-P죠. I는 델타-P라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I는 델타-P다. I는 델타-P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I는 델타-P다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게 나오는지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물체의 충돌 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라면 충돌 전에 물체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물체 운동량의 합은 항상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밑에 완전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지우세요. 버리세요 그냥. 버리시라는 얘기는 이거 뭐 요즘에 안 나와요. 이거. 됐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뭔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봐봐. 내가 이걸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튕겨서 조금밖에 안 튀어로 다시 떨어지겠죠. 근데 완전 탄성 충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다시 그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운동량도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그 높이까지 안 올라오는 건 이건 비탄성 완전 그러니까 이건 비탄성 충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딱 붙었어. 이게 무슨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렇게.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5번에 운동량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라고 됐죠. 운동량 변화량이 뭐야? 충격량. 충격량이니까 뭐야?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힘을 크게 하거나 시간을 크게 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간단하죠. 여기 진짜 정말 할 거 없죠. 문제도 쉬워요. 그래서 문제도 푸시면 되게 쉬울 건가 봐. 몇 개만 하고 가요. 좀 더. 자, 37쪽 충격력이란 말 왔죠. 충격력이죠. 자, 충격력이란 말이 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안전과 관련돼 있어요. 안전과 관련.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다는 게 충격력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력은 어떻게 줄여야 내가 덜 다치거나 안 죽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안전벨트 같은 경우는 관성과 관련돼 있고 에어백은 충격력과 관련돼 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일단 뭐야? 얘는 첫 번째 충격력은 누가 같아야 돼요? 충격량이 같다라고 보십니다. 충격량은 갖고 뭐가 달라요? 충격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죠. 충격력은 다르죠, 그래서. 그러니까 충격량이 같으니까 충격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똑같다? 뭐가 다르다? 충격이 다르다.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제 첫 번째 겁니다.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유리컵을 두 개를 놨습니다. 됐죠? 똑같은 유리컵이고 하나는 바닥이고요. 여긴 방석입니다. 떨어지죠. 누가 먼저 떨어져요?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됐죠?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첫 번째 그래 여기입니다. 바닥에 닿을 때의 속도를 V라고 하죠. 그럼 얘도 얼마야? V죠. 그럼 얘가 정지죠. 맞습니까? 얘가 질량이 M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바닥도 MV에서 0으로 변하고요. 얘도 방석도 MV에서 0으로 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의 충격량과 얘의 충격량은 같습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바닥은 여기 부딪히기 직전, 즉 다시 말하면 V의 속도에서 0으로 변한 시간이 여기서 0으로 변한 시간보다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커야 돼요? F가 FB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깨지는 거고 얘는 안 깨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거기 갑자기 졸려? 살짝 줄. 길게 쭉 괜찮아. 길게 쭉쭉쭉. 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프입니다. 쭉쭉쭉. 얘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게 A고요. 이게 B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SA와 SB는 어떻게 됩니까? 같죠. 왜 같아? 충격량이 똑같은 거니까. 근데 얘는 시간이 이만큼 길고요. 얘는 시간이 이만큼 짧대요. 그래서 힘도 당연히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힘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딴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일 높은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은 물론 아니야. 근데 평균 힘이 얘가 B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크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높은 데를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갑니다. 같은 높이입니다. 1kg짜리 물체가 있고요. 2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떨어지겠죠. 됐어요? 여기서의 속도 얼마입니까? V라고 할게요. 이게 얼마예요? V죠. 그럼 나중에 이게 정지할 거고 정지합니다. 됐죠? A, B입니다.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왜 커요? 왜 커요?
운동량의 변화율이 몇 커요? 질량이 큰. 질량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실 때 헷갈리지 마실 건 이것만 보시고요. 이것만 보시고 둘 다 바닥이네요. 그러니까 속도가 V에서 0, V에서 0으로 변했다고 해서 두 개가 똑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고 보진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MV에서 얘는 EMV죠. MV에서 0으로 EMV에서 0으로 변해서 얘가 2배가 돼야 돼요. 충격량은.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높이가 같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바닥까지 같은 시간에 걸려서 도착을 해요. 낙하 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로 닿기 직전의 속도는 둘 다 VV도 똑같아요. 근데 대신 질량이 다르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충격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1kg짜리 우측 팡 놨어. 그럼 바닥에 쿵 부딪히겠지. 2kg짜리 놨어. 부딪히겠지. 누가 충격을 많이 줘? 얘가 많이 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몇 개 문제를 좀 볼 겁니다. 많이 볼 건 아니고요. 아, (44페이지) 12번 정도 보실까요? 44페이지 12번. 12번에 보시면 거기서 뭐 있습니까? A가 있고 B가 있죠. A가 충격을 몇 초일 때 받았습니까? 충격을 T초. 그게 T초일 때 받았죠. 얼마를 감소했어요? 2P만큼 감소했으면 B는 당연히 얼마 받아야 돼요? 2P만큼 받는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 마이너스 P에서 P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뭘 찾아라는 얘기야? 아,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 같다. 즉 다시 말하면 A의 충격량이 감소량이 B의 충격량이 증가량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봐봐. 내가 1kg짜리가 이쪽은 10m/s로 가고 있어. 얘가 2kg짜리가 얘가 20m/s로 왔어야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부딪혔대. 근데 얘가 2kg짜리가 10m/s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보는 거. 굳이 얘를 어쩌고저쩌고 충돌을 하지 말고요. 얼마예요? 40. 얼마예요? 20. 그럼 얘가 20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얼마야? 10. 그럼 얘가 30 되겠죠. 네.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돼? 30m/s가 되어야지 1kg짜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감소된 양이 얘가 증가된다. 즉 이렇게 변하면서 얼마 감소했어? 20만큼 감소했으면 20만큼 증가돼야 된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됩니까? 뭐 충돌 전에 운동량이 합, 충돌 후에 운동량이 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한 번째만 풀어보고 갑니다. 45페이지 13번 해보세요. 45페이지 13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 하나 오류된 게 있어. 하나만 좀 설명 좀 하고 본다. 됐습니까? 얘는 등가속도 공식을 쓰셔야 돼요. 등가속도 공식을 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 있습니까? 자, A하고 B가 둘 다 힘을 받았죠. 네. 근데 질량이 어떻게 된대요? 질량. A는 EM이고요. B는 M이죠. 당연히 가속도는 당연히 누가 더 커요? 가속도는 B. B가 더 크죠.
그럼 결국엔 누구니? 충격량을 구해라라는 얘기는 A, B가 기준선 P에서 기준선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어차피 F는 똑같으니까 시간만 구하시면 돼요. 시간 어떻게 구해? 어차피 등가 속도죠. 등가 속도 공식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전까지는 계속 이 등가 속도 공식을 쓸 거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보세요. 다 나왔어요? 조금 대기? 조금 대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양반들. 야 등가서 여기 거리가 일단 어떻게 돼? 거리가 뭘로 잡을래? 그냥 L로 잡읍시다. 됐죠? 여기는 가속도 얼마예요? A라면 이게 얼마야? 2A로 잡고. 그러니까 2분의 1을 해도 되는데 나는 상수를 못해요. 그래서 분수가 싫어요. 그냥 정수를 잡는 겁니다. 그럼 다 나왔죠? 됐어요? 그럼 처음 속도 얼마 둘 다? 처음 속도 빵이죠.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럼 뭐 쓰면 돼 공식? V는 V0 플러스 AT라는 것도 있고요. S는 2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거 쓸래? 나중 속도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V는 V0 플러스 AD를 못 써요? 그럼 S밖에 없죠. 여기 갑시다. 얼마 돼? N은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T B의 제곱이죠. 얘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 A의 제곱이죠. 이 두 개가 같대요. 그럼 약분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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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시키면 T B의 제곱 2는 이거네요. 그럼 시간 몇 대 몇이야? T A 대 T B가 1대 2에 루트 2대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야?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힘은 똑같아. 그럼 결국엔 누구의 비가? 시간의 비가 충격량의 비다. 루트 2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고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냥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네가 배운 걸로. 됐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는 뭐 괜찮고요. 자 24번 잠깐 보시면 47페이지. 문제가 조금 잘못 이게 그냥 보기는 어려워서요. 어렵다기보다는 색깔이 좀 안 나오는데. 4고요. 여기가 5죠. 0이고 1입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그다음에 2고요. 이게 B고요. 이게 A고요. 이게 A. 색깔 좀 칠해주세요. 됐죠? 됐어요? 그렇게 좀 색깔 좀 칠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일단 누구 A, B가 달라요. 그러니까 A는 얼마나 변했을까 속도가? 3이 변했고요. B는 5가 변했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겁나 쉽죠? 뭐 쓰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뭐야? 두 번째가 충돌했죠. 문제를 뭘 물어봤습니까? 질량비는 무슨 비? 속도 변화량의 역수. 속도 변화량은 뭐랬습니까? 질량비의 역수라고요. 그거 쓰시면 돼요.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B는 5, B는 그럼 질량은 3대 5가 되겠죠.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한 이런 그런 아까 전에 적어줬던 그런 것들은 다 문제 푸는 팁들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은 적용시키려고 네가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익숙해져 실제로 적용을 시킵니다. 그거를 연습을 안 하면요, 뭐 그냥 듣고 흘린 거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나머지 거 숙제 니네가 하시고요. 바로 밑에 게 조금 어려울 겁니다. 되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조금 아주 조금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49페이지 일반 에너지입니다. 자, 일반 에너지 나오면 일반 에너지 보면요, 얘도 쉬워요. 얘도 쉬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게 뭘 보셔야 되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셔야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뭐였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인체 에너지가 일정하다.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운 내용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고딩이잖아. 그럼 뭐야? 조금 더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들은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맞아요. 근데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 혹은 세 물체를 주기도 해요. 됐죠? 혹은 역학적 에너지의 값 얘하고 얘가 누구야? 운동 에너지죠. 그다음 또 누구 있을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 뭐 있을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는 거예요. 이제. 합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같은 경우 원래 물체가 위에서 떨어지죠. 그럼 뭐야? 높이가 낮아집니다. 근데 얘가 물체가 변형된 건 없죠. 그럼 물체가 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요. 대신 운동 에너지는 증가될 것이고요. 맞습니까?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 운동 에너지 증가라는 뜻은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얘네 둘을 합하는 얘기거든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배웠습니다. 근데 용수철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당겼습니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놓으면서 변형이 됐다라는 얘기죠. 변형이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변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움직이죠. 그때 어떻게 돼?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도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EK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아니,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좀 이따 할 겁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해도 돼요. 그럼 뭐죠? 용수철 이걸 당겨 놓으면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왔다 갔다 움직였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맞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도 있죠. 이 세 가지를 섞은 겁니다. 니네 학교에서 중간고사 때 문제 안 나온다 이거. 어렵다고 안 내요. 이 학기 기말 때 내요. 니네 학교 문제 낸 적이 없고 이런 것들. 역시 상명.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수능에서 문제가 더럽게 어려울 때 나오죠. 수능은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이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거 나오거나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있죠. 거기서 문제가 뭐야? 나와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걸로 나와서 19번이나 20번 문제 나옵니다. 얘가 안 나오면 다른 걸로 나와요. 그게 킬러는 항상 20번 문제 거의 대부분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죠. 뭐라고? 물리는 수는 안 보는 거예요? 화생을 하셔도 괜찮대요. 물리는 화학도 어렵습니다. 화학 더럽습니다. 문제가. 수능 지구과학? 지구학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지구과학 아예 안 배워요. 그래요? 저다 안 해가지고. 아 교차? 근데 지구학 자체가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진짜 정말로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3개월만 공부하면 1등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암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암기라기보다는 이제 뭐가 많냐면 분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 화학 이런 것처럼 분석이 많아요. 원래 생물은 원래 어렵고요. 생물은 100점 50점 만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운이 좋아야 맞아요. 마지막 찍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찍었는데 맞으면 50점이고요. 틀리면 한두 개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 진짜.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보면 시간 내 문제를 다 못 풀어줘 지금. 근데 마지막에 찍어야 되는데 그게 운이 좋냐 나쁘냐 결정되는 거죠. 사실이에요. 진짜. 근데 화학 같은 게 요즘에 문제가 좀 더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짜잘하게 계산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요 몇 년, 작년 뭐 문제 내던 사람들이 구몬 수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칙연산 사칙연산 겁나 잘하는 거, 사칙연산 뭐 소수점 나오는 것들 그것들 엄청 조금 힘든데.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보실 건데 우리 일단은 먼저 내신부터 먼저니까 근데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라고 되지. 첫 번째 봅시다. 몇 페이지? 49페이지. 일과 에너지 1은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1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밑에 1의 크기는요. 힘과 이동거리를 곱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만약에 지금 현재 뭐였다? 힘과 이동거리를 곱했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한다면 곱하시면 돼요. 그런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죠. 일반적인 경우들은요. 그럼 보세요. 아까 지난번에 세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을 하나의 힘과 두 개의 힘을 합칩시다. 평행사변형법으로 찾아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얘네들의 시작점부터 평행사변형을 그려버리시면 이게 합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걸 힘의 합성이란 말로 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합력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힘을 합했어. 그럼 뭐 누가 하는 게? 나누기도 하는 거죠. 힘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F예요. 그럼 똑같이 뭐야? 쪼개서 평행사변형법으로 쪼갭니다. 그럼 이거를 F
X, F, Y라고 힘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분력이라고 해요. 나눈 힘이란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어떻게 겁니까? 뭐지? 뒷담화네. F분의 fx가 되죠. 따라서 fx는 어떻습니까? x분력은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이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f 곱하기 f y. 그럼 어떻게 됩니까? fy는 f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하죠. 근데 물체는 내가 대부분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요? 앞으로 끌려가요? x축으로 가죠.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fx라고 하는 힘은 내가 준 힘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물체가 힘을 받아서 한 일은 fx 곱하기 s예요. 됐어요? 그럼 밑에 가면 보겠습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라지 않을 때 못 하겠습니다. W는 F 곱하기 S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됐죠.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세요. 됐죠? 근데 실제로 이거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안 나와.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내용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거지? 봐봐. 이거 같은가? 분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보세요. 빗면 나와 있죠. 물체가 있어요. 중력이 mg라는 힘이 존재하죠. 이 힘을 어떻게 합니까? 눌러주는 힘과 내려가려는 힘. 지난번 세빈이가 했던 문제에서 뭐야? 내려가려는 힘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걸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시면요. 이 값은 뭐야? 코사인 세타죠? 즉 다시 말하면 수직 항력은 뭐니? 수직 항력은 mg 코사인 세타 이거 되고요. 내려가려는 힘 있죠? 이게 누구야? mg? 그렇지. 사인 세타라고 해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원래 분력이 요래서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요거 계산하는 것들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나와 있죠?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다?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보세요. 1과 에너지 정리라는 게 있어요. 1과 에너지 정리가 뭘까요? 1과 에너지 정리가 뭘까요? 1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요. 에너지는 1로 전환이 가능하죠. 물체가 있어요. 맞아요? 뭐죠? 내가 물체가 있는데 얘를 밀고 갔다는 얘기 나 뭐 했다? 일을 했다. 그럼 얘 빨라지 안 빨라지? 그럼 얘 무슨 에너지 받게? 그렇지. 그럼 내가 한 일이 뭘 받았단 얘기야? 얘 운동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물체를 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일을 했잖아. 위치 에너지를 받겠는 거죠.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잘 보실게요.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우리 지금 탄성력 배웠죠? 탄성력 배웠습니다. 맞아요? 탄성력이 어떻게 됩니까? F는 KX 이렇게 되죠. 자, F고요, X입니다. 맞죠? 내가 용수철을 늘리면 늘린 대로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일의 양이 용수철을 늘리면서 한 일이 뭡니까? 이거죠. 근데 이게 뭐로 변해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로 바뀌어요.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 뭐로 바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어요. 내가 한 일이 뭐로 바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P 탄성은 어떻게 계산해요? 2분의 1 K X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됐어요? 넓이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 계산했는데 2분의 1 F분의 1 삼각대 넓이니까요. 그럼 F 곱하기 X인데 F가 뭐랬어? 요거죠. K. 그럼 2분의 1 K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간혹가다 좀 쉬운 문제이긴 한데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용수철이 있어요. 나무도막 있고요.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용수철인데요. 나무도 밀고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의 무슨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서의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요. 왜?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용수철 상수를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몇 개를 볼 게 좀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뭐 급하게 할 건 없고요. 급하게 하면 못 알아먹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지우입니다. 1과 N의 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갑니다. 어저께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한 9시? 한 20분 이 정도 되니까 좋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피곤했어? 그랬더니 하루 종일 9시간 수업 들으니까 수업만 9시간 들으니까 미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방학 때는 원래 좀 그렇게 많이 듣죠. 근데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셔야 자기 게 되죠. 그렇지. 소화를 한다는 얘기 복습하시는 얘기죠.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복습. 영상은 내가 조만간에 뭐 확인합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면서 모르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면 괜찮겠지만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라고 하셨죠? 뭐 민지가 연락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 연락 안 줘서 내가 천천히 왔어요. 괜찮아요. 뭐 일단 있으면 빨리 오면 되고요. 없으면 느리게 오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학원들도 원래 5시에 수업 시작하는데 뭐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시에 가기로 했어요. 2시간. 4시부터 수업 있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좀 더 가면 되지. 빨리 가면 되지. 뭐 4시부터 5시까지 뭐 나는 뭐 할 거면 되니까. 그러면 되잖아. 됐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니네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성적 나오는 건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해서 니네가 시험 보는 건데 니네가 시험 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니네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는 거잖아. 자꾸 질문해야 돼요. 됐죠? 자 밑에 갑니다. 1이 0인 경우 나와있죠. 자 1이 0인 경우 나와 있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도로 운동할 때나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을 때는 1이 0이다. 왜? 이동거리가 없어. 그렇지. 이동거리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는 얘기는 뭐야? 힘이 없는 거니까. 세 번째,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인공위성은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아 방향만 계속 변하고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인공위성의 운동이 중력과 수직을 이루므로 중력이 인공위성의 한 일 0이다. 자 보세요. 이거죠. 내가 물체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힘은 어디로 줘요? 위로 주죠. 즉 중력이 반대로 주는 거죠. 근데 나 앞으로 갔대. 그럼 어떻게 돼? 나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힘을 줬을 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갔을 뿐이지 위로 간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보시면 에너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타내는 물리력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울 에너지는요.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있을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 세 가지. 그럼 어떻게 봅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란 게 나오죠. 어떻게 봅니까? mg h가 될 거고요. 2분의 1 k x 제곱 요 세 가지. 단위는 다 줄이라는 단위를 쓰죠. 됐습니까? 단위는 다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운동 에너지부터 봅시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보고 운동 에너지. 운동량과 비슷하죠.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mv. 근데 쟤는 뭐야? mv 제곱. 뭐 이거 약간 다르고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됐죠. 2n분의 p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거 언제? 지금 솔직히 지금 잘 안 써먹어요. 언제 써먹냐면 언제? 뒤에 보면 파동이 있을 거야. 3단원에 파동에서
입자성이라는 게 나올까? 거기서 좀 써먹을 거야. 드브로이파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드브로이파에서 이걸 써먹을 거야. 그런 게 있어. 지금 몰라도 돼. 아무튼 거기서 써먹을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 P가 아, 제곱이다. 미안합니다. 그쵸.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P가 M분이니까. P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누구야? 이 부분에 이거죠?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까? 밑에 m 곱하고 m을 곱하면 2m분의 p제곱 나오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십니다. 1과 운동 에너지 정리.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습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1을 해주면 걔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될 것이고 걔가 운동 에너지가 1을 하면 어떻게 돼? 난 1을 받으면 쟤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하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크기는 mgh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h라고 하는 건 뭐야? 높이죠. 높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기준점에서부터의 높이예요. 기준점에서 또 얼마나 높이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에서부터 높이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점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지면이 기준이죠.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양수만 있어요? 음수도 가세요? 음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기준점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위치 에너지는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여기가 내가 이렇게 갔대. 나의 위치 에너지 감소했겠죠. 내가 여기에서 기준인데 내려갔으니까. 이런 것처럼 나의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 좀 전에 다 계산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수를 늘리면 일을 했을 건데 그 일이 뭐로 바뀐다?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뀐다. 됐습니까? 기억하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보시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됐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변형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후계 법칙, 탄성력의 크기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늘리는데 필요한 일은 2분의 1 kx 제곱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요것만 하나 그립시다. 얘는 뭡니까? 폼수 나와야 돼요. 왜?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됐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얼마일까요? 2분의 1 x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몇 이일까요? 몇 이? 몇 이일까요? 4분의 1이죠. 제곱이니까. 얘가 얼마야? 2분의 1 kx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kx 제곱이죠. 얘가 2입니다. 그게 4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냐?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이것을 일단 적어주시고 적어주셔야죠. 그래프는 일단 돌려. 너 많이 잤잖아. 8시간 잤잖아. 그러네, 많이 잤네 그렇게 보니까. 난 한 30시간씩 자야지 못 자면 많이 잤다 그런 거죠. 8시간 정도야 뭐. 최대는 21시간 이상. 27시간 잡았다니까. 신생아도 보고 4시간 있다가 11시간 또 자고. 와, 저 그거 없었어요. 난 그렇게 잤었어. 노박 고소한 시간. 아니 그러니까 27시간 자고
또요? 4시간 일어나서 4시간 돌아다니다가 11시간 또 잤다. 많이 피곤하셨군요. 대학교 때 그러면 여름방학 때 자고 싶어서 잤어. 우리가 기절시킨 거 아니에요? 진공 쳐가지고? 근데 안 자기도 해서 4일 정도 안 자기도 했거든. 잠 안 자고 4일 정도. 아니 3일. 저 3일에 나갔어요. 3일 그리고 한 달 예전에 대학원에서 막 한참 막 노예짓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교수님 노예거든. 그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 잠도 실험을 해야 돼. 새벽에 막 실험을 해야 되니까. 대학원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응? 대학원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가면 아니 공부하려고 간 거지. 공부하려고 가는데 그거는 실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어야 돼. 이게 교수님이 막 여기저기 막 그걸 많이 따오니까 외부에서 그 실험들을 따오니까 근데 그걸 해야지. 노예야 노예. 공로비라고. 그러니까 공로비는 그 학과의 그 랩에 속해 있어도 그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님 좀 필요하도록 같이 가서 일을 하긴 해. 근데 박사 과정은 산업이에요, 산업이. 교수님이 주인이야. 교수님이 면천을 안 시켜주면 절대 면천이 안 돼. 면천이 뭔지 알지? 사실 교수님이 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주는 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못 받아요. 석사는 그러진 않거든. 석사는 그 정도는 아니야. 부활한 노예제도. 아. 근데 요즘에는 모르겠다. 요즘 같은 경우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집 이사 간다면 가서 짐 옮기고 별짓 다 하고 어디 뭐 출장 같은 데 가면 항상 운전은 내가 하고 뭐 그런 것들이지. 개인 비서인데. 비서는 또 있었어. 어? 비서는 있고 랩에서 그거 다 하고 교수님이 비서가 있으면 뭐가 있어? 비서 있었어. 학교가 되게 웃긴 게 그 실험실에서 그 뭐지 실험을 밤새서 할 때는 막 그런 거에 대해 잔료 허가서를 내야 되거든. 잔료 허가서를 내면 건물을 나중에 이제 12시인가 1시인가 그때 문을 잠궈. 밖에서 잠궈. 못 나가지. 감금이지. 실험하다가 밖에 나오면 밖에서 딱 보면 지하철에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 보고 부럽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 거지 뭐. 짜증나. 쟤들은 술 마시러 가는데 술을 만들자. 가는 거는 알코올 램프 마셔도 돼요? 어? 알코올 램프 안 마셔도 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소주가 알코올 근데 거기서 같은 경우 종류, 그러니까 정제된 정도가 다른데. 물 조금 타서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제된 정도, 그러니까 순도라는 거라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지. 근데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는 것들은 에탄올이 아니라 메탄올이죠. 먹으면 아 죽어요. 실명. 죽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실명이 바지. 죽습니다. 근데 에탄올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에탄올을 그러니까 아주 정제를 해서 쓸 정도로 그러니까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 먹으면 되지 굳이 왜? 실험실에 공짜로 있으니까. 생체 실험해보던 아무튼 얼마큼 그렇게 차이 났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잘 데가 없으니까 의자 같은 거 붙이고 자고 아니면 스치로 붙고 그거를 갖다 놔 실험실. 잘 때 바닥에 깔고 자고 뚜뚜하니 그렇게 하고 그런 거죠. 한 달 보름 이렇게도 집에 안 들어가거든요. 거의 홈레스인데? 한 달 보름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계속 집에서 옷 갖다 주고 학교 근처로 와서 자취하면 진짜 아깝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 옷장인 거잖아. 그러네. 달에 60씩 내는 옷장. 그 집에서 그 옷만 갖다 주고 막 그거 갖다 주고 이제 다시 전다 빨래 주고 이제 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랬었죠. 근데 모르겠다. 아무튼 노비야 노비. 특히나 공과 계열은 조금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과 계열은 조금 난데 문과 계열은 훨씬 더 그게 세대. 그냥 연구할 게 없지 않아요? 뭘 연구하? 모르겠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겠지. 예를 들면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할 게 되게 많다는데. 그래. 뭐 자료 찾거나 이런 것들도 많고 하다 이거는 보니까 실험하면 되는데 문과는 설문조사하고 테스트하고 해.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과 같은 경우 그걸 자료를 그러니까 뭐지 그 테마를 잡고 그런 것들 같은 게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어떤 형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을 7년인가 8년인가 했었는데 교수님이 안 놔줘서
아, 졸업하면 30이 넘지 않아요? 그럼? 넘죠. 그리고 양아들이. 야, 대학원 석사만 마치는데도 그때 당시로서 나이가 27? 이 정도 있었는데 28? 근데 박사과정이 되게 한 그러니까 뭐지 6학기 길면 8학기 3년 4년 그랬거든요. 8년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 형은 결혼까지 해서 다른 학교에 강의도 나가긴 했지. 근데 시간 강사로 나가서 시간 강사 얼마나 하고 강의 가봤자 뭐 몇만 원, 몇 번 그런 거죠. 형수님이 가서 뭐 다 일을 해서 돈 벌고 그렇게 했었는데 의자를 잘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빵빵한 사람이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든 뭐 유럽으로 가든 가야 돼요. 한국은 있을 것이 못됐다. 근데 그쪽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 뭐지 그 장학금 같은 게 많으니까 랩에 들어가면 국가장학금을 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문회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학교 장학금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받아서 그러니까 너무 펑펑만 안 쓰면 조금 아껴 쓰면 그래도 조금씩 여행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 방학에도 며칠간 휴가를 얻어야 돼요. 3박 4일 한 일주일 이 정도 휴가를 얻어야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그때 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대학교까지만 가는 신체 걸로. 포기 각서하는 느낌으로 가. 아무튼 그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요거 하나만 보고 끝냅니다. 근데 이게 숙제가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숙제를 못하는 게 여기서 얘기할 게 요거 말고 더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쓴 게 뭐 있냐면요. 이거는 물체 하나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물체가 2개 섞여 있는 것들. 그다음에 아까 용수철 했던 거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 없진 않아요. 많지도 않고요 문제가. 연력학에서 조금 많을 겁니다. 이거 다음 엄청 연력학에 많던데요. 50몇 개인가 60몇 개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 많진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그냥 슬슬슬슬 할 만한 겁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전. 역학적 에너지 물체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하죠.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 대신 운동 에너지는 위로 올라가면 감소, 내려가면 증가. 뭐 이렇게 되겠죠.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밑에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있죠. 공기정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와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이게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렇게 얘기하죠. 자 물체가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똑같다 했죠. 그럼 여기서 최고점에서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고요. 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0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얘는 EP가 0이고 EK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간점으로 갑니다. 중간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EP랑 EK를 갖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요 놈과 요 놈의 차이가 얘예요. 왜냐면 일단 얘가 차이가 된다는 얘기 위로 올라서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죠. 대신 누가 증가된다? 그렇게 되겠죠. 이거 보시면 돼요.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질량이 57,927.459kg짜리를 했죠? 10m/s로 위로 던졌습니다.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계산한다면 몇 미터까지 올라갔을까요? 물어봤습니다. 57,927.495kg짜리를 던졌습니다. 힘이 엄청 들어가겠죠? 됐죠? 몇 미터까지 올라가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야? 여기서의 누구하고 운동 에너지와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누구야? M, G, H와 2분의 1 M, V 제곱이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준 거죠. 내가 무슨 변태전이고 이런 거 줄 필요가 없죠. 그럼 일단 이거 뭐야? 그냥 G가 얼마? 10으로 계산을 했죠. H는 뜨고 얘가 2분의 1 곱하기 100 됐습니까? 5m가 되겠죠. 단순하죠. 이게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중딩 때는 하는 거지. 고딩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실제로 문제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A가 있을 것이고 B가 있습니다. 내려가겠죠. B는 내려가면서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지겠죠. 빨라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누구란 얘기야?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되겠죠. 근데 B는 위치 에너지 증가해보세요.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일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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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정은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겠죠? 자, 보세요. 자, 다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일정할까요? 감소. 감소? 증가? 왜 증가? 그냥 딸려 있어. 하나 딸려 있으니까 왜 감소? 그럼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감소? 왜 감소하냐고요? 저걸 끌어온다든가 힘이. 잘 보세요. 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커요. 얘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커요. 똑같은 거 아니야? 모르죠. 똑같으면 변화가 없죠. 똑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죠. 근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 변화 없죠. 그냥 빨라지죠.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죠. 얘 역학적 에너지 증가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봐봐.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빨라지는 거잖아. 네. 그럼 빨라졌다는 얘기는 얘의 운동에. 위치 에너지는 변화 없어요. 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죠.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되는 수밖에 없죠. 감소되는 게 없고 증가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야? 얘한테 받아야죠. 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얘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되면 얘는 무조건 감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커? 얘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얘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커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건 한 물체가 아니라 두 물체가 엮였죠. 이게 섞이는 거고 빗면에서 물체가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에 뚝 끊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한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나기가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해. 뭐 이렇게 뭐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아무튼 숙제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운동량까지 숙제가 될 거고 다음 주에 숙제한 다음에 두 분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마무리 짓고요. 연료가 들어간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끝낼게요. 됐죠? 네.